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고 유대감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가족 사이가 아주 끈끈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결과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한 직후엔 제 인생이 실패작이 된 것 같았지만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잔뜩 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내내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더니 재결합 생각이 없냐고 몇 번이나 붙잡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짐 덩어리도 그런 짐 덩어리가 없었네요. 그것도 세트로 말이죠. 남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저 남편네 집이 유난히 가족끼리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이 어머니랑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쇼핑도 다니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은 그냥 마마보이일 뿐이었어요. 남편의 형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이제 결혼도 했는데 자기도 우리 집 가족 단톡방에 들어와. 엄마가 계속 조르셔. 며느리도 가족인데 아직도 가족톡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가족톡?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서 몰랐네. 좋아. 나도 초대해줘. 가족끼리 단톡방에서 소통하고 그런 거 좋아 보이더라. 자기네 가족 진짜 단란한 것 같아. 그치? 다 우리 엄마 덕이야. 아직도 형이랑 나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다니깐. 형수님한테도 자주 연락하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엄청 잘해주셔. 집안일까지 도와주시고. 형님한테도? 형님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딸처럼 잘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가 막 부담 주고 그런 스타일 아니야. 항상 우리 잘 되라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분명 자기한테도 잘해주실 거야. 새아가 잘 들어왔다. 여기 준식이 형이랑 큰 아가도 있으니 가족끼리 사이좋게 연락하자꾸나. 앞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편하게 말하렴. 준식이가 힘들게 하는 것 있으면 말하고 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해줄 테니까. 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엄마, 우리 수연이네는 가족 단톡방이 없대. 우리가 진짜 화목한 가족이 뭔지 보여주자. 형수님한테만 연락하지 말고 수연이한테도 자주 연락해줘. 혼자 카페 하느라 힘든데 심심할 때 카페 가서 일도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줘. 내 와이프인데 잘해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누구 며느리인데 내가 잘해주지 누가 잘해주겠니. 수연아,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연락하렴. 그래요, 재수씨. 가족이 최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장신의 식구가 되셨으니까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요. 조만간 제가 맛있는 밥 한번 사드릴게요. 큰 아가는 왜 말이 없니? 어머니, 제가 지금 말이 하고 싶겠어요? 저 없을 때 저희 집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대로 오셔서 이것저것 만지고 가시는 것 불쾌하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뭐? 너 일하고 집안일 하는 것 힘들까봐 내가 청소 좀 해주고 음식 좀 해준 게 기분이 나쁘니? 다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생하지 말라고 집안일을 해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돈은 못 쥐어줘도 불쾌하단 말은 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어쩜 그러니? 제가 언제 집안일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적 있었나요?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저희 집 함부로 오시지 마세요. 아니, 최소한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던가요? 내가 내 아들 집 가는데 허락 받고 가야 하니? 애초에 네가 똑바로 집안 살림을 했으면 내가 갈 일이 뭐가 있니? 준혁이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준혁이가 집이 더러워서 그런지 계속 기침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애미가 되어가지고 안 가볼 수 있겠니? 당신이 어머니 불렀어? 내가 물어봤을 땐 어머니가 그냥 오신 거라며. 당신이 말해봐. 당신도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 내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겠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내 생각해서 오시는 거니까 참으라고 했지. 솔직히 당신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건 사실이잖아. 밥도 맨날 냉동식품 대충 돌려서 주고 애들도 냉동 음식보다는 할머니가 집에서 만든 음식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고.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 화목한 가족은 커녕 미디어에서나 보던 고부 갈등이 펼쳐지더라고요.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도 시댁에 불만이 있는 편이긴 했지만 빈집에 들이닥치는 시어머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이 하신 말이 있어서 그러셨나 보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저희 집에는 안 오시겠지 생각하며 넘겼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는 다른 폭탄을 던지시더라고요. 여보, 나 사표 냈어. 지금 직장은 더 다녀봐야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연봉 인상폭도 크지 않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도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까지 잘 다니다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사표를 내버리면 어떡해? 사표 수리됐어? 수리 안 됐으면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해. 우리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데 준비한 것도 없이 직장을 관둬?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관둔 거 아니야. 엄마랑 이야기했어. 우리 엄마 생각에 내가 거기 다니기엔 아깝다고 하더라고. 더 늦기 전에 공무원 시험 도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서 사표 낸 거야. 엄마가 나는 머리도 좋아서 조금만 준비하면 붙을 거래.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 금방 합격할 수 있어. 자기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공무원 준비를 해. 지금부터 준비해서 언제 합격하고 언제 자리 잡아? 우리 애기는 안 가져? 지금 둘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무슨 공무원이야. 엄마가 그러라는데 왜 자기가 반대를 하고 그래? 자기보다 인생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잖아. 인생 길게 봐야지. 중소기업 다니면서 과장 달고 부장 달아봤자 연봉 얼마 안 돼. 우리 노후까지 생각하면 공무원 준비하는 게 맞아. 직장 관두고 싶다거나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게 자기 생각이야? 어머니 생각 아니고? 그리고 우리 부부 아니야? 부부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같이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이런 큰 일을 왜 어머니랑 정해? 자기야, 나 자기 남편이기 전에 우리 엄마 아들이야. 그리고 아내면 남편이 결정한 일에 찬성하고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실망스럽네. 엄마가 당신도 당연히 내 편 들어줄 거라고 했는데. 자꾸 어머니 이야기가 왜 나와? 지금 자기랑 같이 사는 거 나 아니야? 그만해. 자기랑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랑 나랑 결정한 거니까 불만 있으면 자기가 엄마한테 말하던지. 어머니, 준식 씨가 회사를 관둔다고 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준식 씨 말로는 어머님이 준식 씨한텐 공무원이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길래요. 아가. 준식이가 중소기업에만 있기엔 아까운 인재잖니.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나랏밥 먹는 게 낫겠다고 내가 그랬다. 네 생각에도 그렇지 않니? 당장 준식이가 일 그만둔다고 큰 일 나는 것도 아니고. 니네 카페도 있잖니. 저 카페로 많이 못 벌어요. 카페에서 버는 걸로 저희 두 사람 먹고 사는 거 여유 없어요. 이제 슬슬 애기도 준비해야죠. 어머니가 준식 씨한테 다시 회사 다니는 게 낫겠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회사 다니다가 관두고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다더라. 우리 준식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 1, 2년이면 합격하고도 남아. 너 카페로 많이 못 번다고 했지? 앞으로 평생 준식이가 벌어오는 돈이랑 연금으로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투자하렴. 공무원 연봉도 높은 거 아니잖아요. 연봉 높여서 이직하겠다는 거면 말릴 이유 없지만 적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건 절대 반대예요. 어디 시어머니가 한 결정에 토를 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도 참 되바라지는구나. 반대하면 어쩔 거니? 이미 낸 사표를? 그러게 사표 내기 전에 저한테 한마디 언질은 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 저희 어떻게 살라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일을 그만두게 하세요. 큰애랑은 다른 줄 알았더니 너도 똑같구나. 똑같아.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 좀 봐라. 너도 큰애 꼴 나고 싶니? 큰애 꼴이요? 형님네 무슨 일 있어요? 너 못 들었구나. 큰며느리 이혼시키고 왔다. 준혁이네 이혼했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큰애 그년이 점점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 너도 봐서 알지? 시어머니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저를 도와줘도 성질을 피우고 말이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준식이 형한테 헤어지라고 했다. 지 어미가 헤어지라는데 아들이 안 헤어지고 백이겠니? 저번 주에 법원 다녀왔다. 너도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 시애미가 잘 되라고 하는 말에 고분고분 따라라. 평소 시어머니랑 트러블이 잦았던 형님은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양육권까지 빼앗기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이혼시킨 후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셨습니다. 아들들이 본인 말을 절대 거역할 리 없다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신 것 같았죠. 급기야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형님네 아이들을 키우란 것이었죠. 얘 요즘 카페 일은 어떠니? 바쁘진 않아? 뭐 늘 비슷하죠. 그럭저럭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식이 형이 이혼했잖니. 원래 애들은 엄마 손에 커야 하는데 큰애 인성에 애들을 잘 키우기나 하겠니? 도저히 그년한테 애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우선 내가 데려왔다. 근데 요즘 허리도 아프고 통몸이 좋지 않구나. 네가 좀만 봐주는 게 어떻겠니? 제가요? 애도 안 낳아본 제가 어떻게 갑자기 남자애들 둘을 돌봐요?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우선 급한 대로 한 달만 같이 지내봐라. 그래도 작은 엄마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님, 아이들 언제 데려가세요? 벌써 한 달이 넘어가요. 애들이 있으니 카페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준식 씨 공부하는데도 애들이 방해가 돼서 더는 무리일 것 같아요. 어머 얘, 그럼 늙어서 허리 펴기도 힘든 내가 이 나이에 애들을 보란 거니? 너도 나중에 애 낳을 것 아니니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네 조카들은 이제 네가 책임지고 키워라. 애들도 너한테 정을 많이 붙인 것 같더구나. 이건 아니죠. 제 애들도 아닌데 육아 도우미를 쓰시던지 아주버님네랑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애들 아니라고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니? 그 어린 애들을 어떻게 벌써부터 남의 손에 맡겨?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니? 네가 낳은 애들은 아니어도 준식이랑 피가 섞인 조카인데 평생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도 못 키우니?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가족한테까지 그러면 못 쓴다 얘. 처음엔 한 달이라고 하시더니 몇 년이라고요? 조카들 몇 년 키우면 저희 애는 언제 가져요? 제 새끼도 아닌 애들을 어떻게 몇 년을 키워요? 저 더는 못해요. 얘들이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뻔히 엄마 아빠 다 있는 애들을 대체 제가 왜 키워요? 애들 엄마는 인간이 덜 됐잖니. 애는 여자가 키워야 하는데 우리 집에 여자가 너랑 나밖에 더 있니? 그렇다고 늙어서 허리도 못 펴는 내가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자는 바깥 일을 해야 하잖니. 게다가 우리 준혁이가 보통 일하는 사람이니 대기업 다니는 인재야. 툭하면 야근하는 애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 니네 아주버님이 회사 때려치우고 애나 키웠으면 좋겠단 거니? 아니면 호랩이 된 내 아들이 일에 육아에 지쳐 쓰러지는 꼴이 보고 싶단 게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주버님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제가 애들을 키울 이유는 없다고요. 정 안 되시겠으면 형님께 애들 보내세요. 넌 준혁이네 이혼한 거 보고 느껴지는 것도 없니? 우리 아들들은 지 애미 말이 법인 줄 아는 애들이야. 네가 계속 조카들 못 맡겠다고 하면 준식이한테도 너랑 헤어지라고 할 거다. 생각 잘하고 결정해라. 나는 죽어도 애들 그년한테 못 보낸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진짜 더는 못해요. 이번 주말에 아주버님 댁으로 애들 보낼 거예요. 당신 어머니한테 조카들 못 키우겠다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남들한테 따뜻하고 가족들 위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 결심했던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배신감 느껴진다.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야지.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해. 배신감? 내가 할 말이야. 나랑 결혼했으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아? 어쩜 그렇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생각만 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해도 너무한다.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가족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해? 가족이니까 도와주자고 하는 거지 그럼.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 엄마가 뭐 무리한 부탁했어? 조카들 입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좀 봐달라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당신 애기들 좋아하잖아. 조카들도 못 봐주면서 우리 애기 갖고 싶다고 했었던 거야. 그렇게 조카들 키워주고 싶으면 당신이 키우던가.
애들 밥 차려주고 유치원 등하원 시켜주고 놀아주고 손 가는 게 한두 개인 줄 알아? 자기 새끼여도 키우기 힘들다는데 갑자기 생겨버린 애들둘을 내가 어떻게 몇 년을 키워. 나는 공부해야지. 조카들 돌보다가 시험 떨어져서 평생 고시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얼른 합격하는 게 당신 도와주는 거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남들은 생판 모르는 남도 도와주고 봉사하는데 조카 좀 키워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러는 거야? 정도껏 해. 말이 안 통한다. 정말. 그래. 막말로 내가 조카들 키워준다고 치자. 그럼 돈은? 애들 신경 쓰느라 나는 지금만큼 카페에 집중 못할 거고 당신은 공부하는데 우리는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자기가 조카들 키워준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카페 일 도와주시겠지. 알바생 쓸 돈 아끼고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 우리 엄마가 어디 당신한테만 다 떠맡길 사람이야? 엄마도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당신 보고 키우라고 하신 거지. 나는 우리 엄마 결정이 맞는 것 같아. 가뜩이나 형 이혼해서 힘들 텐데 배려 좀 하자. 됐다. 이런 식이면 나 자기랑 못 살아.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가족들이랑 똘똘 뭉쳐 살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살 테니까. 저는 그 길로 짐을 싸고 나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제가 집을 나가는데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같이 살았나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보니 이 인간이랑 더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돈을 벌어오길 하나, 말을 예쁘게 하길 하나, 집 안팎으로 남의 편인 놈이랑은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집으로 이혼 도장을 찍어 서류를 보내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야? 이혼이 말이 돼? 우리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밥은 누가 차려줘? 네가 좋아하는 니네 엄마한테 차려달라고 해. 그 잘난 니네 엄마가 조카들 키울 생각 없으면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얼른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자기가 애야? 엄마가 당신 정신 차리라고 세게 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진짜 이혼하자고 달려들면 어떡해? 애는 네가 애겠지. 지 손으로 밥도 못 차려 먹는 게.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보내. 또 이혼해도 되는 건지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던가. 너 말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그래, 이혼하자 해. 나도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랑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너 호강시켜주려고 공무원 하겠다는데 그것도 뭐라 해. 애 키우는 거 연습할 겸 조카들 키워보자는 걸로 난리치고.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 또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했니? 정말 우습다 우스워. 물어보긴 뭘 물어봐. 내가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마마보이인 줄 알아? 이건 순전히 내가 결정한 일이야. 이혼해. 진심이야? 신중하게 말해. 당신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어머님이 아닌 내 가족으로 살겠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아니, 다시 생각해 줄 필요 없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 넌 평생 혼자 늙어봐야 정신 차릴 거야. 너 언제 집 들어올 거니? 부부 싸움 길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얼른 집에 들어가라. 너 나가고 우리 준식이 밥도 못 먹고 마음 심란해서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 이게 뭐 하자는 거니? 어머, 아줌마 누구세요? 댁 아드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했어요. 준식 씨도 도장 찍어서 서류 제출했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준식이가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결정할 리가 없는데. 아무리 지금 싸운 상태라지만 어른한테 있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네 조카들 걱정도 안 되니? 가뜩이나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애들을 작은 엄마라는 사람까지 방치해도 되는 거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 되어 처먹었니?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이혼했으니까. 더는 아줌마랑 할 얘기 없네요. 그놈의 조카들도 제 알 바 아니고요. 아줌마가 키우시던지 아줌마 아들들이랑 키우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 댁 식구가 아니라서요. 이혼 도장을 찍고 친정집에서 지내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될 사람이라며 큰 소리 쳐가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도 없고 집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던지고 어지러뜨리던 조카들도 없으니 살 것 같았죠.
무엇보다 자기 말이 다 옳다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던 시어머니가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릴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스트레스였는데 말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과 외식도 하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친정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우리 이야기 다 끝났잖아. 이혼까지 한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엄마가 너랑 다시 만나래. 우리 재결합하자. 내가 잘못했어. 참나. 어머니가 시켜서 찾아왔니? 그놈의 우리 엄마. 그거 지겨워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 형제는 그냥 평생 니네 엄마랑 셋이 살아. 다른 여자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엄마가 뭐 우리 잘못되라고 한 말 있어? 다 우리 잘되라고 그러신 거잖아. 좀 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라고 조언해 주신 거고, 조카들은 그래. 솔직히 엄마가 조금 무리한 부탁하셨어. 근데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불쌍한 애들 몇 년까진 아니더라도 몇 달이라도 돌봐주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 니네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한 말은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너 공무원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야 하는 건 누구였어? 나잖아. 그런데 그걸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했지. 그리고 나 솔직히 너 하나 케어하는 것도 벅찼어.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30대 돼가지고 밥도 못 차려 먹어. 빨래도 못해서 흰옷에 얼룩지게 해. 그런데다 조카까지? 내가 내 새끼도 낳기 전에 애를 셋이나 키워야겠니? 더는 네 와이프 못해 먹겠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우리. 나도 너 좋아서 찾아온 거 아니거든. 착각하지 마.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산 정이 있다고 하니까 잡아보려고 한 거지. 나도 너 같은 여자랑 살 때보다 엄마랑 사는 게 훨씬 나아. 잘 됐네. 그럼 니네 엄마랑 잘 살아봐.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이혼을 말릴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아주버님이 이혼하신 후에도 시어머니가 후회하시는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냐 키우던 아들들인데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손 하나 까딱 할 줄 모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피곤하게 굴 줄만 알았죠. 그나마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길기라도 하지 제 남편은 공부한답시고 집에만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불러댈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잘 지내니? 오랜만이지? 네, 저는 잘 지내죠. 그나저나 무슨 일이세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부부 싸움이 좀 컸던 걸 가지고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서운했던 건 다 잊고 우리 준식이랑 재결합해. 제가 왜요? 어머님은 안 행복하세요? 그렇게 예뻐하시는 아들들이랑 같이 사시면서? 장성한 아들들 끼고 있어봤자 뭐가 좋겠니?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 니들 부부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마. 내가 준식이한테도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 잘 해놓을게. 공무원 준비도 그만두라고 하마. 얼른 이직해서 가게에 도움이 되라고 할 테니까 이만 화 풀고 재결합하렴. 아니요. 준식 씨가 이직을 하던 말던 저랑은 더 이상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혼시키신다고 협박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여태까지 뭐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었죠? 이번엔 틀리셨네요. 저 절대 재결합할 생각 없어요. 뭐 이게 좋게 말하려고 하니까 아주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이혼녀로 사는 게 어디 쉬울 줄 아니? 내가 다 눈 감고 미안하다고 해줄 때 얼른 마음 고쳐먹어라. 마음 바꿀 생각 없네요. 당신의 며느리로 사느니 이혼녀로 사는 게 100배는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만 차단할게요.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포기를 모르셨습니다. 그날 밤 집 앞까지 두 모자가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쇼를 하더라고요. 준씨가 뭐하니? 얼른 무릎 꿇고 수연이한테 잘못했다고 안 해? 엄마랑 집에서 얘기 다 했잖니. 수연이한테 잘하기로 했어, 안 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말대로 상의도 없이 회사 관둔 건 너무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당신이 말하는 대로 준비해서 이직할게. 이제 그만 화 풀어.
부부의 연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끊니? 경솔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조정기간도 있는 거잖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살게. 그래 아가, 내가 혼자 애들 둘 키워보니까 이혼녀로 사는 거 쉽지 않더라. 너 정말 후회해. 이렇게 남편이 붙잡아줄 때 못 이기는 척 붙잡혀주는 게 보기 좋은 그림이다. 준식이도 이제 정신 차렸다더라. 더 질질 끌지 말고 이제 그만 합치도록 해.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30도 훌쩍 넘은 남자가 아직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와서 사과하는 꼴도 웃기고 끝까지 어머니 멋대로 이혼해라 합쳐라 하는 것도 지겨워요. 다시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뒤로 모자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저런 집에 시집을 가 이리저리 휘둘린 것이 너무 흑역사 같아서 창피했었는데 이제라도 탈출했으니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남편 뒤치다꺼리에 조카들한테 빼앗기던 시간에 제가 배우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니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